네, 5월 7일 금요일 오늘은 영민한 프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저희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시장에 필드에 나왔는데 네. 뭐 날을 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마지막 거래일에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일단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요. 네. 파4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팔포. 네, 좀 네. 경계감을 아직도 가져가야 될까요? 네, 어쨌든 오늘 지수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사실 워낙 빠진 폭이 컸었잖아요. 네. 뭐 골프로 따지면 이제 막 겨우 골프공을 워터 해저드에서 이제 막 꺼냈다.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 선, 코스닥 포인트는 980포인트 선 확실하게 안착을 하기 전까지는 아직도 조금 변동성 구간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물론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세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이 확실하게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할 때 이제 본격적인 상승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의 이제 이 매수세라는 또 변수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 스탠스가 우리 시장에 대한 매수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변동성 구간이 남아있다. 다만 큰 위기는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어제 무료 공개 방송을 할 때 사이즈 로테이션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해드렸었죠. 어제는 경기민감 대형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고 오늘은 중소형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잘 짚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공매도의 악재는 좀 대부분 반영됐다고 봐도 될까요? 네, 심리적으로 이게 공매도 때문에 워낙 좀 많이 위축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요인, 심리적인 요인은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이 좀 된 게 아닌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난 4월 말 그리고 이제 5월 초에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낙폭을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요. 오늘 뭐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뭐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치료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악재가 어느 정도 이제 선반영된 구간이고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제법 강하게 장 초반에 반등세가 좀 나타났죠.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제약 이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큰 종목들이고 더군다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가격 반등이 좀 나타날 때 코스닥 지수도 함께 살아날 수 있다. 오늘 뭐 시장 반등의 가장 큰 주역은 역시나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기술적인 반등, 낙폭 가대 구간까지 빠졌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가격 매력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 가운데서도 오늘 또 CMO 관련주들이 선별적인 강세를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19 백신의 지식 재산권 면제 이슈도 있고요. 뭐 독일 쪽 제약 기업의 백신 출시도 힘을 네. 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CMO 쪽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mRNA 백신이 지금 2개 출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화이자와 모더나 이 이제 2개만 mRNA 이제 백신으로 이제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나 더 이제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세 번째 이제 이 mRNA 백신을 독일의 큐어백이라고 하는 회사가 대규모 임상을 진행을 했거든요. 37,0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빠르면 5월 말에 공개를 할 거고요. 5월에서 6월 정도 사이에 유럽 시각청에다가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할 예정이거든요. 독일이 지금 특히나 이제 백신 접종률이 낮아가지고 많은 고민을 좀 했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령 제한을 두면서 상당히 좀 큰 파장이 좀 있었는데요. 독일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연령 제한을 둘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큐어백 백신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독일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연령 제한을 완전히 이제 풀었고요. 5월 말에서 6월 정도에 이제 시판이 가능할 걸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큐어백의 mRNA 백신이 보급이 되기 시작한다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지금 미국 제약 기업들 위주의 백신 보급에서 사실상 이제 유럽 기업도 이제 같이 이제 가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에도 상당히 좀 숨통이 트일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거든요. 오늘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뭐 한미사이언스라든지 녹십자 같은 기업들이 장 초반에 강세를 좀 나타냈고 최근에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이 mRNA 백신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사실상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실제로 본계약을 체결을 하고 CMO 계약을 수주를 하게 된다면 정말 빠르게 이제 실적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벌써부터 시장은 모더나라든지 또 다른 이제 mRNA 백신인 큐어백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을 찾고 있다는 것도 시장의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CMO 관련주를 비롯해서요. 그동안 낙폭 과대 구간에 있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 매수 대응이 유효하다는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리뷰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라운딩에서 우리 김프로께서 소개해 주신 종목들 리뷰해 보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특수건설 상황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급등하다가 오늘 상한가 부근까지 치솟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떨까요? 자, 일단 특수건설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 종목을 제가 사실 3월 말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건설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된 이제 테마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10,000원 근처까지 살짝 올라갔었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횡보를 하다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다시 한번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딱 이틀 만에 지금 40%가 훨씬 넘는 시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장 초반에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이제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고 제가 아까 사이즈 로테이션 말 그대로 대형 경기 민감주들이 급등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다가 오늘은 중소형주들이 움직이잖아요. 오늘 현대건설이라든지 LCDC 산업개발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막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건설 그리고 건자재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건설이 급등을 하면서 뭐 남강, 토건, 이화공영 이런 종목들이 거의 삼총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관련된 이제 건설주들 중에서도 좀 중소형 건설사들 그리고 단기적인 좀 테마에 또 편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주목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무래도 특수건설은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워낙 지금 강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홀인원 종목으로 한 종목 중소형 건설사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잠시 후에 또 공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수건설 현재 41% 수익률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버디 찬스 남아있다 평가 내려주셨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어제 언급해 주셨던 아프리카 TV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리엠 미디어가 증가를 하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 유효한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아프리카 TV는요.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뭐 그야말로 최근에 시장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성장주 중에서도 성장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기 민감주들 특히나 이제 가치주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와중에 성장주 중에 성장주다. 그야말로 실적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TV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95,000원대 가격에서 소개를 해드렸었고 오늘 뭐 장 초반에 살짝 누르다가 또 다시 양봉 전환됐다가 고점 부근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10만 원짜리가 제가 볼 땐 이 라운드 넘버가 바뀌는 이 10만 원짜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과거 이제 더존비전이라는 종목도 10만 원짜리 이제 뚫고 올라가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게 오버슈팅이 한번 진행이 좀 됐었는데요. 아프리카 TV 역시 마찬가지로 이 10만 원대 매물을 한번 뚫고 올라간다면 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11만 원은 뭐 가뿐하게 돌파를 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30대 이상의 어찌 보면 이제 유저들의 연령대가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그 유저들이 사실상 구매력이 상당히 높은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광고 매출도 함께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아프리카 TV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프리카 TV와 같은 이런 1인 미디어를 이제 영위하는 기업들 중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아프리카 TV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약간 이제 희소성의 가치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다음 주에 10만 원을 뚫고 시원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 주시면서요. 두 타수나 줄여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 김프로의 멋진 퍼팅 실력 잘 감상을 해봤는데요. 현재 라운딩을 같이 돌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 분들도 잘 가고 있는지 코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많은 종목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두산퓨얼셀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6만 10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도 참 마음이 아픈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까요? 네, 일단은 두산퓨얼셀은요. 보기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보기입니다. 매도하세요.
사실 이제 보기 종목은 매도 의견을 드리는 건데 네. 좀 제가 진단해 드리는 걸 좀 자세히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상담 요청이 들어온 종목들 중에 두산 퓨어셀뿐만 아니라 뭐 동국 SNC, S에너지 이런 태양광,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진단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 퓨어셀이라는 종목도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주가가 워낙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 한번 보시면 한 달 내내 그냥 빠지기만 하다가 오늘 가격 반등이 딱 들어오니까 제법 강하게 이제 기술적인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손절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이제 가격 반등을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낙폭과대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 리바운드 흐름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태양광 뭐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종목들 그리고 수소와 관련된 이제 테마에 엮여 있는 모든 종목들이 주가가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책에 대한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됐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까지 의회 통과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차익 매도 욕구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좀 밀려내려고 있는 그런 이유라고 보여지거든요. 의회에 통과가 되면서 다시 한번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테마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손실을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 두산 퓨어셀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5,000원에서 47,000원 정도 가격권까지 가격 반등이 좀 들어왔을 때는 손실을 좀 부담을 하더라도 손절 매도를 좀 하고 지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퓨어셀 현재 손실폭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47,000원에서 매도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신재생 관련주들 역시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만큼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 후에 종목 교체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간 관계상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딩을 돌다가 고민이 생기실 때마다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우리 김프로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코칭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라운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원샷 홀인원 존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오후장에 공략해보면 좋을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홀인원 종목은요. ST팜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계속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백신 관련된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큐어백의 또 수혜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 ST팜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미사이언스라든지 녹십자 같은 이런 mRNA 백신 관련된 수혜주들은 장 초반에 제법 강하게 반등이 조금 들어왔었는데 ST팜만 유독 조금 약하거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은 자리에서 저점 이제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공략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 특히나 이 모더나 백신 과 관련된 이슈가 부각됐을 때 또 ST팜이 가장 화끈하게 또 상승했었던 종목이거든요. 분명히 좀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은 매수 찬스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ST팜이라는 기업은 신약 원료로 쓰이는 이제 이 CDMO를 전문적으로 이제 영위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었는데요. 사실상 올리고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게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백신에 들어가는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작년부터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회사죠. 그리고 이제 작년 8월, 10월 달에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이 의약품의 원료를 대규모 생산을 하기 위한 공격적인 이제 증설을 통해서 주가도 이제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월공단에 지금 mRNA 백신 이제 생산 설비를 이제 완비를 하고 있고 회사 측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5월 말 정도 되면 이제 완충 이제 포장과 관련된 이제 설비까지도 준비가 좀 되는 단계까지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한 20만 도즈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지만 향후에는 한 1억 2천만 도즈 정도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걸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큐어백이라는 회사가 모더나, 화이자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mRNA 백신을 이제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ST팜이라는 기업이 바로 이제 mRNA 백신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 LNP
LNP 기술을 이제 최근에 도입을 했죠. 어디로부터 도입을 했냐면 스위스의 이제 제네반트라고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으로부터 이 LNP 기술을 도입했거든요. 근데 독일의 큐어백 역시도 이 LNP 기술을 스위스 기업과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하게 지금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큐어백 백신이 시판 허가를 받고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된다면 관련된 수혜주로 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ST팜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가격적인 전략, 단기 낙폭 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저점 부근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1만 1,0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3만 원, 손절 가격은 10만 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팜을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단기 급락에 따른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를 10만 3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홀인원 종목 역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홀인원 종목은요. 36,100원 현재가로 계룡건설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도 어제까지는 대형주들이 강했다면 오늘은 중소형주들이 정말 강하거든요. 특히나 이 건설업종 종목들 중에 중소형 건설사들,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특수건설을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난강토건, 이화공영, 그리고 동아지질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재무구조가 정말 탄탄하고 기업 가치 대비해서 지금 아주 현저하게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건설사 계룡건설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1978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업력이 상당히 오래된 건설사죠. 특히나 충청 지역을 이제 기반으로 한 건축, 토목, 시공까지 모든 이제 종합 건설사의 이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네팔, 필리핀 이런 동남아 지역 해외 진출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건설사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최근 2, 3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건설업종 종목들이 정말 이제 고된 불황의 늪에 허덕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제 이 소개해드리는 이 계룡건설이라는 종목은 2016년에 영업이익이 776억에 불과했었는데요. 작년 2020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1,748억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거의 1,700억, 1,800억을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거의 3,00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 PER로 따져봤을 때는 지금 PER 한 4배 정도의 정말 싼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재무구조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사실상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건설사들이 영업이익률이 한 3%, 4% 정도 넘어가면 영업이익률이 좀 높다라고 하는데 계룡건설은 영업이익률이 지금 7%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ROE, 자기자본 수익률이 무려 18%, 거의 20%에 육박한 자기자본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탄탄한 회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3,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이 아무래도 뭐 남북 정상,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그런 남북 경협과 관련된 약간의 이제 테마도 좀 엮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 실제로 이 회사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이 이제 이전되는 것과 관련된 그런 테마에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차 목표가 42,000원, 손절 가격은 33,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홀인원 종목 계룡건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우리 김프로님과 증시 라운딩 알차게 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